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 방송은 다가오고 있는 미국의 참혹한 종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미국과 영국이 모든 전선에서 전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충돌이 서구 지도자들의 새로운 고조를 불러일으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고 제3차 세계대전도 배제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 의장이 태도를 180도 뒤집어 수개월 동안 그가 막아왔던 천문학적 해외 지출 지원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키면서 자신을 레이건 공화당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영국의 리시 수낙 총리가 권위주의 국가의 축을 언급하고 경고하고 전투적인 수사를 증폭시키면서 우크라이나에 사상 최대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이든은 이미 300km 장거리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런던과 워싱턴은 그들이 이야기한 전쟁을 결코 포기할 의도가 전혀 없고 중국과 제3의 전쟁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 이제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서구의 외교 정책은 전반적으로 헤게모니 상실을 한탄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제로섬 게임이고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서구는 세상을 개선하려는 비전은 없으면서 세상을 원래대로 되돌리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서방 지도자들은 각 무대에서 타협을 위한 고려가 불가능해졌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협으로 간주될 수 있는 양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구 언론 특히 영국의 언론들은 사실상 전쟁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BBC는 실증적인 가치나 증거에 관계없이 키예프에 도움이 될 만한 모든 주장을 추진하면서 논스톱 우크라이나 선전을 증폭시켰으며 모든 반대 목소리를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을 위시한 서구는 협상 시나리오를 고려하기보다는 러시아와 전면전을 감수하기로 결정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고 불확실한 전망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서구 지도자들은 냉전 기간에서 볼 수 있듯이 더 절제되고 계산적인 사고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을 선호하지 않고 헤게모니를 절대적인 권리로 확인하는 공격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전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미국과 서구는 제3차 세계대전에서 참혹한 종말을 맞을 것입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M1 에브람스 전차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에 의해 참혹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말 백악관은 에브람스 전차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하기 시작했다고 확인했는데 언론인 크리스토퍼 바너가 독일의 디벨트지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내용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에브람스 전차 사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바너는 러시아군의 가미가제 드론이 에브람스 전차를 고철로 만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영국의 더 텔레그래프는 우리는 수천 달러에 불과한 드론이 가장 취약한 곳, 즉 위에서부터 1,000만 달러 규모의 전차를 자유롭게 공격할 수 있는 세상에 살 수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5대의 아브람스 전차가 파괴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를 대변하는 저널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우크라이나가 서방 정크 무기의 폐기물 처리장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정밀 유도탄은 임무에 계속 실패했고 러시아 전자전에 의해서 잼되어 격추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획득 책임자 빌 라플란테는 싱크가 주최한 행사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서둘러 개발된 공대지 무기의 새로운 지상 발사 버전이 부분적으로 러시아 전자기전으로 인해 목표를 타격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라플란테는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미국 무기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드슨 연구소의 선임연구원 브라이언 클라크에 따르면 라플란테가 언급한 무기는 지상발사 소구경 폭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무기는 대당 10에서 20만 달러로 결코 저렴하지 않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모든 전선에 6에서 9마일 간격으로 주로 드론 교란에 초점을 맞춘 트럭 탑재 전자전 시스템을 배치했고 이들이 미국이 보낸 모든 유도폭탄을 제밍으로 떨어뜨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낸 무기를 고철과 쓰레기로 만드는 동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미국 원조가 군대를 살 수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군대에 합류할 의사가 없다고 말합니다. 병력 부족으로 최근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 군대에 큰 혼란이 발생했고 피로 때문에 군대가 순환 근무를 하지 못해 규율과 효율성이 붕괴되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사실상 아무런 저항 없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한 마을을 매우 간단하게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다수의 우크라이나 군이 신임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의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징집 대상 연령의 우크라이나 남자 22명이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를 가로지르는 티자강을 건너다가 익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고위 군 사령관은 병력 기피를 도덕적으로 지지하는 블로거와 자유 언론을 비난했습니다. 미국은 망하고 러시아는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마사지에도 불구하고 미국 거시경제 데이터가 갑자기 실망스럽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추악한 GDP 수치입니다. 왼쪽 차트에서 보듯이 성장 기대치가 낮아지는 동시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마이너스 GDP 성장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은행들의 줄 파산이 예상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4월 26일 금요일 오후 펜실베니아에 본사를 둔 리퍼블릭 퍼스트 은행이 규제 당국에 의해서 폐쇄되었습니다. 지난해 파산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과 혼동하지 마세요. 리퍼블릭 퍼스트는 작년에 파산한 은행들처럼 대차대조해 미실현 채권 손실이 너무 많았습니다. 미국의 공공부채가 계속 치솟고 미 국채 가격이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실현 채권 손실은 미국의 모든 은행을 파산으로 몰아가고 달러화 패권 붕괴를 초래할 것입니다. 연준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미 국채 보유액이 2021년 약 1조 1천억 달러에서 2023년 7,750억 달러로 감소하여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월 중국은 227억 달러의 미국채를 추가로 매도했습니다. 미국 예산이 매달 2조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적자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근 중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미국채를 덤핑치고 있습니다. 푸틴은 4월 25일 러시아 산업가 및 기업가 연합회의에서 러시아 경제가 올해 전년 대비 무려 3.6% 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1월에는 연간 기준으로 4.6%, 2월에는 7.7%입니다. 올해 첫 두 달 동안 경제가 무려 평균 6% 성장했고 실질 월평균 임금은 1월달에 8.5% 증가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의 실업률은 3% 미만을 유지하고 있으며 청년층을 포함해서 감소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서방의 1만 6천 건 이상의 제재와 우크라이나 갈등에도 불구하고 근본이제 루블화로 견실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전쟁을 벌인다면 아마도 참혹한 종말을 맞을 것입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12대의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가 러시아의 S-400과 S-500 방공망을 뚫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왼쪽 표에서 보듯이 목표 파악, 목표 파괴, 파괴 속도, 목표 속도 모든 면에서 미국의 패트리엇은 러시아의 S-400, 미국의 사드는 러시아의 S-500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참혹한 종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